부산 MBC가 범일 사옥으로 이전하면서 라디오 특집 방송을 했는데 바로 부산 시민회관 야외 무대에서 진행했습니다. 부산 MBC 범일 사옥 바로 맞은편에 부산 시민회관이 있다 아닙니까? 부산 MBC의 이웃사촌 부산 시민회관이 벌써 올해로 개관 50주년을 맞이했답니다.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또 50주년의 의미는 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산을 대표하는 공연장 하면은 부산문화회관이 있고 부산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네. 각각의 역할은 어떻다고 보세요? 부산 문화회관과 부산 시민회관은 이제 부산의 시민의 삶을 보다 이제 풍요롭고 또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 진흥과 향유의 길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뭐 지역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이제 노력해야 하는 공통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단지 이제 기관의 특성화를 통해 운영 방식과 역할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부산 문화회관은 시민회관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시립예술단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보다 이제 예술적 작품에 대한 인식이 좀 크고 예술 중심의 작품을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시민회관도 물론 또 예술 작품도 무대에 올려지지만 주로 이제 뮤지컬이라든지 또 콘서트 대중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이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지향점은 조금 다릅니다. 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특히 이제 제작 극장으로서의 방향성을 가지고 올해 얼마 전이죠. 이제 첫 선을 보인 창작 가족 뮤지컬 야광 마린스였던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제 성공적인 개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작 극장으로서의 어떤 첫 발을 내딛는 큰 획을 그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올해로 이제 부산 시민회관 개관 50주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발레를 처음 본 것도 중학교 때 시민회관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를 처음 본 것도 요 부산 시민회관이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1973년 이제 10월 10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에 서울 장충동 이제 국립극장보다 일주일 먼저 개관하는 이제 부산 시민회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공연장입니다. 예. 당시에는 좀 보기 드문 뭐 2,200석 규모의 대규모 시설이었죠. 그래서 큰 화제를 모기도 했는데 부산 시립예술단을 비롯한 이제 부산시 각종 이제 전문 예술 단체들의 공연이나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또 국경일 행사 또 그 당시 아시아 영화제 심지어 이제 국제 기능 올림픽이까지 열려서 다목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었는데요. 네네. 부산 지역 어떤 최초로 문화라는 개념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그런 공간이죠. 1988년도에 부산 문화회관이 개관되기 전까지 지역 문화의 어떤 투자비가 되었던 그런 공연장이자 시민들의 좀 기억 속에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어린 시절 영화나 공연을 관람했던 그런 추억의 공간으로 뭐 또는 부산의 대표적인 또 문화 시설로 지난 50년간 부산이 좀 문화 도시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어온 부산 시민회관은 부산의 예술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73년 10월 10일 네.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공연장.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부산 시민회관 건물이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부산 시민회관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도 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작년이죠. 22년에 이제 문화예술로 가요 특히 이제 전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굿세어라 금수나 또 이별의 부산 정거장과 함께 부산시 미래유산에 이제 등재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부산 시민회관이 건립은 이제 1962년 부산시에서 중앙동의 구 부산 역사부지에 부산 시민회관의 현상 설계를 실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으나 여러 가지 뭐 사정으로 인해서 10여 년이 넘는 오랜 기간의 이제 진통 끝에 73년이죠. 가을에 이제 범일동에 있는 현 부지에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63년도 봄에 전국에서 약 이제
한 10여 점의 건축 작품이 출품이 되었는데요. 네, 이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당시의 작품 중에는 뭐 유명한 김수건 선생이라든지 또 원정수 시위의 작품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회관 건물은 이제 그 해양 도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의 물결에서 곡선을 이제 본떴다고 하고요. 네네. 또한 한국의 민속놀이죠. 이 강강수월 내에서 시민들이 다 함께 이제 동참하는 의미를 차용한 것인데 부산의 상징인 바다의 파도와 또 문화예술적 의미를 함께 형상화한 것으로 부산 지역성과 건물의 특성에 대한 어떤 설계자의 해석이 이 참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도 73년에 건립이 됐는데 네. 그 전에 우여곡절이 많았군요. 예, 요즘 저 오페라 하우스 보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네 하지만 네. 그렇구나. 그렇지 이렇게 예. 50년 100년 가는 건물을 그렇죠. 짓는데 쉽지 않죠. 예. 예. 이번에 이제 부산시민회관에서 50주년 기념 사업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월 10일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관 기념일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공연장의 특성상 생일 기념 공연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시립예술단과 함께 이제 위대한 유산이라는 예술단 연합 브랜드 예술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공연은 뭐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복식 한복이라든지 또 우리의 전통 음악 그리고 우리 춤 그리고 또 우리의 노래들 또 한국을 대표하는 이제 이 국기 태권도까지 출연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이제 세계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 네네. 시민회관 50주년을 기념해서 이제 위대한 유산이라는 부제 아래 한국의 전통 예술을 기반하는 이제 그런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이제 만드는 부산 시민회관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시민 공모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함께 만드는 부산 시민회관 50년 당신의 기록과 추억이 부산 문화의 역사가 되다라는 주제로 이제 부산 시민회관과 관련된 기록물을 보유한 분이시라면 누구나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라든지 또 포스터와 같은 기록물이나 시민회관에 얽힌 개인적인 사연과 이제 추억담이 있다면 참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상금도 뭐 적지만 또 최대 200만 원까지 준비가 되어 적지 있으니까 않은데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이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아이들 이제 극장 같은데 뭐 어린이 뮤지컬이든 네. 뭐 공연이든 보러 갈 때 꼭 네. 사진 남기거든요. 네, 그 네. 앞에서 분명히 집집마다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 앞에서 찍은 있어요. 사진이 분명히 있어요. 예, 있어요. 한번 참여해 보시면은 뭐 상금 못 타도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네. 이런 공연 봤는데. 그 많은 분들이 공연과 전시를 보러 부산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을 찾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부산 시민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연, 전시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산 문화회관과 이제 시민회관은 연 2회에 걸쳐서 시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올해는 이제 부산 시민회관이 개관 50주년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네. 부산 시민회관의 뮤지컬이나 이제 발레 등 대형 공연을 좀 유치해서 대중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월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산문화회관 제작 공연이었죠. 야구왕 마린스를 성공적으로 이제 개최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 김수로 씨 연결해 가지고 네네.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많은 홍보를 예,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또 이웃이 된 다음부터는 이게 눈에 자꾸 밟혀요 이렇게. 예. 그리고요. 네, 8월에는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이제 아름다운 음악들을 만날 수 있는 디즈니 콘서트라든지 네네. 예, 9월에는 글로벌 대중음악 축제의 장이죠. 2023년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수 이현미 씨와 말로를 초청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국립 발레단의 동키호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네. 피아니스트 이제 손예능과 함께하는 도이치 방송 오케스트라도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제8회 대한민국 연극 대상에서 모든 상을 휩쓸었던 대작이죠. 국립극단의 조시고와 복수의 씨앗이 처음으로 이제 부산 무대에 올려집니다. 네. 그리고 또 기획 전시로는 8월 4일 날이죠. 최민식 사진전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최민식 작가는 부산에 사시면서 이제 주로 자갈치 네. 시장을 주요 이제 작은 무대로 삼은 세계적인 사진 작가인데요. 오늘 네. 아마 이 프로그램과도 뭔가 좀 연결이 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제가 이 방송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요 사진전 열린다고 딱 되어 네. 있길래 저 꼭 가봐야지 했었는데 네, 꼭 요게 오십시오. 또 특히 무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저 멋진 작품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들 찾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부산에 곧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국제 아트 센터 같은 대형 공연장이 건립될 예정인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의 운영 방향성과 부산시민회관이 또 부산 시민들한테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2025년이나 26년에는 이제 국제 아트 센터와 오페라 하우스가 이제 개관될 예정인데요. 네네. 이에 따라서 향후 이제 부산의 문학의 지형도도 변화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은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부산문화회관과 부산 시민회관의 공연장의 역할을 이제 재정립하는 차별화 전략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이제 적극 대처를 하고자 합니다. 네네. 부산 문화의 본당으로서 이제 부산문화회관은 시립예술단과 함께 좀 순수 예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좀 전문 제작 극장으로 그리고 올해로 이제 개관 50주년을 맞는 시민회관은 좀 대중 장르 중심의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고 네네. 장르별 전문가들과 좀 소통을 통해서 콘텐츠 운영에 좀 내실을 다질 그런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순수 예술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고 네. 하나는 이제 대중예술. 그러니까 두 축이 정말 맞물려 돌아가야지 제대로 된 문화 예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그걸 확실하게 좀 자리매김해 주시는군요. 네. 그 지금 이제 문화회관 그 대표이사로서 또 부임하신 지 꽤 됐죠. 뭐 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뿌듯하셨던 순간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취임을 하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조직의 안정화입니다. 그래서 취임하고 작년 1월에 취임해서 5월 달인가요? 아마 노사 화합과 상생을 위한 이제 노사 비전 선포식을 했고요. 네네. 또 작년 연말에 재단 설립 이제 최초로 무분교 이제 임단업 타결이라든지 그리고 또 올해 첫 이제 재단 출범 추음으로 이제 성진 인사도 단행을 했고요. 뭐 조직 개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직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본부별이라든지 팀별 아니면 또 직급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좀 으쌰으쌰하는 일하는 좀 문화를 네. 만들어서 이제 콘텐츠 제작 극장으로서 영향을 강화해 나가는 게 이제 가장 좀 뿌듯하고 네.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바쁘시겠네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다 하는 말이거든요. 아닌데 열심히 하시는 분 얼마나 많으신데 많은데요. 좀 오랫동안 또 부산의 공연 예술계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부산 공연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좀 전 말씀하신 대로 부산은 이제 문화의 불모지는 아니고요. 네. 그래도 제2의 도시이고 무엇보다도 부산의 또 문화예술인들의 인프라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또 청년예술가라든지 지역의 다양한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도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훌륭한 이제 예술 단체라든지 예술가들을 좀 견인하고 지원 육성하는 좀 대폭적인 좀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에도 다양한 예술인들과 이제 협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기반 시설도 필요하지만 문화예술 공연의 좀 전반적인 활성화 그리고 또 예술인 또 복지 지원이라든지 다양한 좀 예술인들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좀 절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의 좀 문화예술에 관련된 네, 예산도 네. 지금은 뭐 2.2% 정도 되지만 한 3% 정도 좀 대폭 좀 정액이 필요하지 네. 않나 이렇게 뭐 문화예술 좀 생각을 배고파 합니다. 네. 이건 진짜 옛날 얘기고 네, 네, 네.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예산을 늘리는 방법. 부산 시민들께 짧게 한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죠.
예, 최단법인 부산문화회관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반 확대라든지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도 좀 대폭 문턱을 낮춰서 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오늘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단법인 부산문화회관 이정필 대표이사였습니다. 진짜 연일 폭염입니다. 오늘은 주변의 어르신들 안부도 좀 챙기고 우리도 안전하게 잘 지냅시다. 자갈치 아줌마 18,205회 박사